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시장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는 집의 외동딸이에요. 얼마 전까지 저희 집은 가난했었지만 지금은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분식점을 운영하시는 것도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했기에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지금 이 일로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 즐겁게 일하고 계시죠. 저희 아빠는 참 다재다능한 분이셨어요. 좋은 대학도 나오셨고 아는 것도 많으신 분이셨는데 하시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 하시다가 일을 하시게 되면서부터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꿈도 많았고 야망도 크셨던 분이셨는데 살다가 부딪히는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한테 마음도 다치고 배신도 당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힘들어 하셨다고 했어요. 엄마 말씀으로는 아빠가 사업에 큰 뜻을 품으셨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고 말 그대로 폭삭 망해버리자 다시는 머리를 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단순 노동이나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하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김밥집을 열어서 시작했다가 찾아오는 손님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 떡볶이도 팔고 순대나 어묵도 팔아요. 손님도 다양해지고 기호도 다르다 보니 김밥 메뉴도 달라져야 한다며 프리미엄 김밥도 시작해서 종류도 다양한 김밥을 개발해서 두 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계세요. 주말에 바쁠 때에는 어김없이 제가 부모님 김밥집에 가서 일을 도왔어요. 저는 이 일이 절대로 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빠도 잠시나마 작은 회사의 대표였던 분이셨어도 김밥 장사하는 일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랬어요. 겉으로만 내색을 하지 않을 뿐 마음속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아빠처럼 좋은 대학을 나왔고 외국계 회사에 취업도 했어요. 거기서 만나서 사귄 남친이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싫지 않았고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고 여겼기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친은 나랑 사귀면서도 주말에 늘 바쁜 부모님 김밥집에 제가 일손을 보탰기에 늘상 와서 도와주고 가곤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기 때문에 결혼 승낙은 쉬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남친 내색을 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남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는 말을 한 지가 한참이나 되었는데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설마 하니 제가 김밥집의 딸이라서 결혼을 반대하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약별로 보나 회사 내 위치면에서 보나 남친에게 밀릴 게 하나도 없었고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나름 있었어요. 남친은 남친 집에서 저와 결혼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여겼는지 숨겼더군요. 바보 같았어요. 차라리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면역 반응이라도 보였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그것도 모른 채 남친이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갔어요. 이상은 했지만 꽤 잘해놓고 살더라고요.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되었어요. 뭐 예비시댁이 잘 살면 참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남친과 함께 거실로 들어섰어요. 남친의 부모님이 두 분만 계셨어요. 두 분 다 인자하시고 고상하신 분들 같았어요. 남친의 동생과 형이 한 분 있다고 들었는데 보이지는 않았어요. 식사 시간대를 일부러 피해서 가기로 했던 터라 시원한 수박 주스를 아주 맛있게 넣으셨어요. 남친의 아버님이 상투적인 이런저런 것들을 몇 마디 물으셨어요. 그러시다가 남친에게 뭘 물어보신다면서 남친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마도 일부러 남친의 어머니와 제가 둘이서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친이 자리 없자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더니 저에게 그랬어요. 일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내 아들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여기에 아가씨를 초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서로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서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첫마디 말씀에 현기증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아가씨한테는 이런 말까지 해서 미안하지만 내 아들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다 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저는 듣고 있다가 물었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다는 건가요? 아가씨도 들어서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시장 바닥에서 김밥이나 파는 집안과는 격이 달라요. 모두들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최소한 사자 집안은 아닐지라도 격에 맞는 그런 어울리는 집안일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을 텐데 김밥집 딸이라니 절대 안 될 말이에요. 오늘은 내 아들 성화에 못 이겨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부른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살짝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런 말을 듣자고 여기까지 좋다고 쫄래쫄래 남친을 따라왔나 싶어서 억울하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장바닥에서 김밥 장사하는 집에 딸이라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셨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거북하게 들렸겠지만 맞아요. 참 모욕스러운 말씀이신데 시장바닥에서 김밥 장사하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땅 투기에서 벼락부자 같은 인간들이나 짓거리는 말이죠. 이제 보니 아주 맹랑한 아가씨네. 제가 듣기로는 이 집 구석도 봉달씨 초딩 때까지는 곰팡이네가 펄펄 나는 좁아 터진 지하 셋집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꼭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긴 졸부들이 하는 그렇고 그런 말만 하시네요. 뭐시 어째? 저도 깜빡 속을 뻔했네요. 진짜 고상해 보였는데 입을 터시자마자 금방 알겠네요. 격 떨어지는 속물이란 것을요. 이 수박 주스가 보기 엄청 맛있어 보였는데 역시나 역겨워서 못 마시겠네요. 저도 이런 집구석은 저희 집안과 격이 안 맞아서 싫어요. 라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내 말에 열이 받았는지 본색이 드러났어요. 시부렁거리는 소리가 걸치게 들려왔는데 다신 이런 집구석과는 상종할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누가 봉달이 아니면 남자가 없나? 제가 미쳤다고 이런 집구석과 연을 맺겠어요? 별 잘나지도 않은 땅 투기꾼인 주제에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고 나니까 집안에 품격 운운하다니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 두고 보자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상처를 받는 건 봉다리 뿐이었어요. 제가 전화로 그랬거든요. 네 엄마 참 잘났더라. 내가 시장바닥에서 천하게 김밥이나 파는 집의 딸이라서 싫단다. 격에 맞는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고 그러시더라. 나도 네 집구석이 밥맛 떨어진다. 연락하지 마라. 남친 헬쓱해져서 맨날 회사에 있는 내 책상 위에 편지 쪼가리를 갖다 놓고 가곤 했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버렸어요.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더니 죽을 맛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 더 힘들어봐라. 난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을 테니까. 주말에 저희 부모님 김밥집에도 찾아왔는데 제가 문전박대를 하자 부모님이 물으셔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라 제가 가게 없을 때 남친이 찾아와도 멀리 내쫓지 않으시고 남친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했던 무례는 용서해 주세요. 일부러 헤어지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젠 오지 말라고 타일렀대요. 친구는 이미 끝났으니 남친이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자꾸 아빠한테 땅을 팔라는 전화가 오더래요. 김밥 말아 팔기도 바빠 죽겠는데 주문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땅을 팔라는 전화가 심심치 않게 오더니 이제는 가게를 어찌 알고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알게 되셨어요. 10여 년 전에 거의 사기를 당해서 거래처 사람에게 땅을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 거래처 사람은 학교 후배가 소개해준 사람이라서 그 사람 말을 믿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사업도 잘 안 되어서 힘든 판에 자금이 많이 부족한 와중에도 땅에 관한 전문가라고 해서 땅 투자를 권유받았대요. 영업이익보다 땅 투자 수익이 더 높아서 오히려 아빠의 사업이익을 만회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람 말만 믿고 사들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웬일? 미래의 개발 가치를 두고 시세보다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인 땅이 전혀 효용 가치가 없던 땅으로 밝혀지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을 하자마자 연락도 딱 끊어버리더래요. 물론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을 해버린 아빠의 실수였지만 그래도 그 사람 말을 믿었대요. 그렇게 교양 있고 고상하고 땅 전문가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했어요. 물론 소개시켜준 후배도 그 사람한테 당한 거라고 했어요. 아빠에게 큰 건 하나를 헤쳐먹으려고 다들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의 사업이 더욱 힘들어졌었던 거고요. 엄청나게 큰 돈이 한순간에 묶여버렸으니 그럴 만도 했어요. 그런데 그 땅 이제 와서 진짜로 개발붐이 일면서 땅 투기꾼들이 그 땅을 사려고 달려들었어요. 아빠가 파시겠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직접 임장을 해서 발품도 파시고 해서 다 직접 알아보시고 다니셨어요. 그동안 줄기차게 아빠에게 컨택을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아빠 가게에도 여러 번 와서 그 업체 명함을 갖고 계셨어요. 그날은 평일이었는데 종강을 해서 강의도 없고 해서 가게에 갔어요.
오전 중이라서 가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웬 아줌마와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고 말았어요. 그 아줌마는 남친의 어머니였거든요. 알고 온 듯 밝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사실 내가 사죄를 하려고 여러 번 오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말이야. 지난번 일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에 미쳤는지 헷가닥했나 보더라. 미안하다. 없더라고요. 다 잊고 지내고 있는 일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비싼 과일로만 채워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세상에 별일도 다 있었어요. 그러세요? 그래도 봉돌시원님이 헤어졌으니 다시 사귀어달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한껏 다정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쉽게 마음이 풀리겠니? 시간을 좀 더 두고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마. 라고 하는데 능구렁이 아줌마더라고요. 어찌나 우리 부모님한테 살살살 거리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사돈사돈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저는 속으로 웃고 말았어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그런다고 제가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정말 웃기고 자빠졌네. 때 맞춰서 남친도 매일처럼 가게에 드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매일 찾아오다시피 하며 다른 사람들 의식도 하지도 않고 돌직진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제가 회사 옥상으로 한판 붙을 생각으로 불러냈어요. 네 엄마가 천안 김밥집에 찾아오셨더라. 비싼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미안하다면서.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셨어. 이제 그만 용서해줘. 그럼 네 아버지가 우리 아빠한테 용서를 빌어야 할 텐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튼 너네 부모님 모시고 와봐. 그러면 알게 될 테니까. 나한테 말해봐. 나도 알고 있어야지. 내가 네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하니? 뭐? 사기꾼? 그래. 내가 일전에 우리 아빠 회사가 힘들 때 어떤 사기꾼이 쓰레기 같은 땅을 우리 아빠한테 팔아먹고 도망쳤다고 한 적 있었지? 그게 네 아버지더라. 뭐? 그럴 리가 없어. 그런지 아닌지는 네 아버지한테 우리 아빠한테 가자고 해봐라. 모르긴 몰라도 무서워서 못 찾아올걸. 지은 죄가 있는데 우리 아빠를 보려고 하겠어? 너희 어머니도 참 딱하시더라. 분명히 그때 사기쳐서 우리 아빠한테 팔아넘긴 땅인 줄도 모르고 로또를 맞으니까 그 돈을 환장해서 너랑 결혼을 허락한다니 말이다. 어이가 없네. 아니야, 잘못한 거야.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인 줄을 확신해. 더 웃기고 용서가 안 되는 거는 우리 아빠를 한번 사기쳐서 등골 빼먹었으면 됐지. 또 한번 사기쳐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러자 그 말에 남친 노발대발 했어요.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 정신 차려. 난 팩트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아빠한테 수시로 전화질 해대고 찾아와서 명함 주고 간 사람이 네 아버지 회사 직원이더라. 어떻게 두 번씩이나 사기쳐 먹으러 간다리냐? 네 엄마한테도 내 말 꼭 전해라. 참 더러운 집구석이다 라고. 알았어? 그랬더니 남친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내가 확실히 알아보고 증명해 보이겠어. 만일에 하나 네 말이 다 사실이라면 내가 용서 못해. 두고 봐. 그래, 잘해봐라. 이젠 나 건들지 마라. 사기꾼 아들인 너를 보면 밥맛 떨어지니까. 그 뒤로 연락이 또 끊겼어요. 회사에서도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연히 동료 직원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회사를 갑자기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한테 급한 연락이 왔어요. 남친의 부모님 아침 일찍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서 남친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청 아쉬웠나 보네요. 엄마 냅둬요. 그러던지 말던지 남의 아들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남친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가서 용서를 빌려고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회사도 그만두고 집을 나가버리고 한 달째 소식이 없으니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때 사기쳐 먹은 돈은 남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을 아빠 명의로 이전을 해서 보상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더라네요. 그래서 제가 남친에게 헤어진 이후로 처음 톡을 보냈어요. 살아있으면 연락을 해라. 아빠한테 용서를 빌었다고 하니까 잠수도 그 정도 탔으면 된 거다. 라고 했더니 잽싸게 답신이 왔어요. 정말? 그러면 나 만나주는 거지? 미쳤냐?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도 그만두고 백수인 네가 뭐가 좋다고 받아주냐?
그럼 내가 백수가 아니면 받아준단 말이지? 나 사실 휴가를 쓴 거지 퇴사한 거 아니야. 일부러 너 들으라고 소문낸 거야. 와, 이런 사기꾼 새끼가 다 있나 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이런 남친과 계속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혼자서 착각하고 별 짓을 다 해보라죠. 한번 굳은 제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아빠를 사기쳤던 사람의 아들이 또 얼마나 언제 어디서 저를 사기쳐 먹겠냐고요. 아닌 거는 아닌 건데 혼자서 되지도 않을 일에 힘을 빼고 있을 전 남친이 참 불쌍해 보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